특히 이제 예민하고 불안이 같이 이제 올라가 있는 아이들은 일상에서 불편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소리만 나면 막 자지러지게 울고 막 불안해서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아이에게 독이 되는 훈육과 약이 되는 훈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 기본적으로 훈육에 대해서 되게 이제 많은 말씀도 들으시고 강의도 들으셨을 텐데 기본적인 것들은 잘 아실 테니까 아주 차분하고 간결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아이에게 감정을 내려놓고 지금 알려주는 교육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가 뭔가 훈육을 했을 때 부모님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야단을 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혼나기도 하고 울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친구 때리면 안 돼, 여기까지는 정말 잘 하시는데 대부분 못 하시는 게 그 다음에 대한 대안이 없으셔요. 다음에는 이 장난감이 갖고 싶으면 친구를 때리지 말고 엄마한테 말해, 아니면 친구한테 빌려줘라고 표현해. 이런 그 다음에 대안을 계속 알려주셔야 돼요. 이 대안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이는 똑같은 상황에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아이에게 때리거나 밀치거나 뺏어오거나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훈육을 할 때 아이에게 안 되는 것을 알려주셨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대안을 꼭 제시해 주셔야 아이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마트나 백화점에서 떼를 부리고 울거나 이러면 보기에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아이가 너무 많이 울어서 오늘만이야, 오늘만 딱 사줄 거야, 다시는 안 돼 하시면서 사주시거든요. 이러면 아이가 울어야 저 장난감을 얻을 수 있구나 해서 이 우는 행동, 떼쓰는 행동이 계속 강화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이가 문제 행동인 것 같다, 너무 떼를 쓰고 너무 운다, 이럴 때는 어머님 힘드셔도 무관심하셔야 돼요. 무관심하셔서 아무리 울어도 소리 질러도 내가 우는 걸로는 저 장난감을 얻을 수 없구나 하고 아이가 알 수 있을 때까지 몇 번 하시면 돼요. 제가 해보니까 3번, 4번 그냥 마음 먹고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빨리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시고 그 대신에 알려주시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울지 않고 장난감 사고 싶으면 엄마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아니면 사주세요,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해,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려고 아이가 표현을 하면 칭찬해 주시고 빨리 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칭찬해 주시고 어머님이 봤을 때 아닌 행동을 했을 때는 무관심하셔야 돼요. 그 행동이 없어지도록. 이 중에서 부모님들이 집에서 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에서 언니 동생 형제들끼리 싸우면 너무너무 그게 싸우는 게 싫으니까 가서 때린 오빠나 그쵸 동생한테 가서 때리지 말라 그랬지 하면서 계속 훈육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결하게 얘기하시고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거나 훈육을 하거나 오랜 시간 아이에게 머무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심심하거나 또는 엄마가 내가 울거나 뗐을 때 많이 관심을 주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가만히 있을 때는 엄마가 관심도 없다가 동생을 때리고 나니까 엄마가 와서 왜 그랬니 훈육도 하시고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간식도 주시고 또 설득도 하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이게 부정적인 강화가 되기 시작하면 아이가 엄마의 관심을 받고 싶을 때 동생을 때리고 그런 문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떼쓰기나 이런 것들은 위험하지만 않다면 그냥 충분히 두시고 간결한 멘트만 던지시면 돼요. 울어도 오늘은 사줄 수 없어, 이렇게 간결한 멘트만 하나 던지시고 아이가 다 울고 나서 엄마에게 와서 말할 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원하는 것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이 되게 좀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떼쓰는 거, 혼내는 거 이런 것도 부정적인 강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가급적 무관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감이 많고 예민한 아이는 어떡하죠? 특히 이제 예민하고 불안이 같이 이제 올라가 있는 아이들은 일상에서 불편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소리만 나면 막 자지러지게 울고 막 불안해서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즉시 개입해 주시고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귀를 막아 주시던가 아이를 안아 주셔서 그 주차장의 소리가 아이로 하여금 너무 두려운 상황을 어머님이 좀 보호해 주시고 빨리 이동을 시키셔야 되겠죠. 이동을 시키신 다음에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거기서만 끝나면 아이는 그 상황에 또 계속 무섭고 두려우니까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저기는 주차장에서 차가 나올 때 사고가 날까봐 부딪히지 말라고 내는 소리야. 저거는 위험한 소리가 아니라 안전하게 하려고 준비하라고 하는 소리야. 해서 그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갔을 때 너무 무서워해. 주차장이 막 폭발하면 어떡해요? 무너지면 어떡해요? 막 두려움에 휩싸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차장이 무너지면 아빠가 너를 구출해낼 거야. 엄마가 만약에 그러면 너를 꼭 안고 빨리 병원으로 갈게. 뭐 이렇게, 아니면 빨리 엄마가 119 전화해서 너를 안전하게 구출할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해서 아이가 안심할 수 있는 대안을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상시에 주차장을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괜찮아 이런 연습을 하면서 어느 날 주차장 앞을 지나갔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 그러면 그 긍정적인 경험을 아이에게 계속 확인시켜 주세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차장 지나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지. 무너지지도 않았어. 저거는 그냥 안전하게 내는 소리야 하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지? 괜찮지? 이걸 계속 아이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저절로 아이가 이 두려움과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해서 조금씩은 덜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도와주시냐. 일단 처음 극복하기 연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주차장의 소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랑 주차장 입구만 갔다 오시는 거. 그 다음에 입구에서 조금 더 5걸음 더 가시는 거. 그리고 싫다고 하면 또 집에 오는 거예요. 아이가 무서워하면 그냥 집에 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계속 주차장을 지나다니면서 그 소리가 나도 이제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을 때까지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습을 하셨다면 이제는 확장해 주셔야 돼요. 주차장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게, 또는 더 많은 걸음, 10걸음, 20걸음 갈 수 있게, 또 이걸 감각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양을 좀 늘리시거나, 밀가루를 요만큼도 무서워했던 아이가 조금은 할 수 있어. 그럼 조금씩 더 양을 늘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셔도 되고, 경험치를 조금 더 늘리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좀 범위를 확장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게 부모님의 어떤 태도예요. 아이가 주차장에서 그 소리가 나서 막 자지러지게 우니까 어떤 부모님은 같이 쩔쩔매시는 거예요. 당황하시고, 그래? 어떻게 막 이렇게 하시면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엄마도 저렇게 무서워하는구나. 엄마가 저렇게 불안해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여기는 무서운 곳이야. 내 생각이 맞았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이랑 훈련하러 나갈 때는 마음을 담대하게 먹으시고 얼굴에 딱 좀 결에 찬 표정으로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는 표정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괜찮아. 저 소리 괜찮아. 끄떡없어. 엄마가 해결할게. 엄마가 도와줄게. 계속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